2024년 충남 태안의 조용한 사격장 위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한 곳을 응시합니다. 저 멀리 하늘 위를 날아가는 무인기 한 대가 포착되자마자 어떠한 소음도 화염도 없이 목표물이 갑자기 불타오르며 추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한 레이저 무기 청황의 압도적인 위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의 저렴한 드론 한 대를 막기 위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유도 미사일을 발사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소모전은 현대전에서 우리 국방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모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한 발에 단돈 2,000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비용으로 적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빛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단순히 지상에서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이제 이 빛의 창을 우리 기술의 결정체인 KF-21 보람에 장착하려 합니다.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전투기 안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안정적으로 발사한다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군사 강국들도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꿈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무기체계의 변화를 넘어 전 세계 공트룽전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뒤흔들 KF-21 블록 3의 핵심 전략과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기술적 진실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이 빛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미래의 하늘을 어떻게 지켜낼지 그 장대한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적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대중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왜 즉각 격추하지 못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군사 전문가들만이 고민하는 치명적인 경제적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력 방공체계인 천궁투 유도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약 10억 원을 상회하며 이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고가 자산입니다. 반면 북한이 공개한 러시아 란셋 형태의 자폭 드론이나 정찰용 무인기는 대당 제작 비용이 불과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 적이 수백 대의 저가형 드론을 동시에 날려보내는 벌떼 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수천억 원의 미사일을 소모해야 하며 결국 이는 국방 경제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소모전이 됩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를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천광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전기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집중시켜 목표물의 핵심 회로나 연료 탱크를 직접 가열하여 파괴하는 원리를 가집니다. 청황 블록 1과 블록 2를 거치며 입증된 가장 놀라운 데이터는 바로 한 발당 발사 비용이 단돈 2,000원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미사일 한 발을 쏠 돈으로 수십만 번의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 전의 가성비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과도 같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장점은 단순히 저렴한 비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이 물리적으로 회피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만 확보된다면 탄약의 재보급 없이 무한정으로 공격을 지속할 수 있는 무한 잡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상 고정형인 블록 1의 성공을 바탕으로 기동형 모델인 블록 2를 지나 이제는 하늘 위를 비행하는 KF-21 보람에 이 시스템을 통합하는 블록 3 단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탑재형 레이저 무기는 지상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전투기라는 좁은 공간 안에 수백 킬로와트급의 출력을 낼 수 있는 레이저 발생 장치와 이를 가동할 전력 공급 시스템, 그리고 발사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고도화된 냉각 기술이 집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소형화와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고 마침내 KFC-21의 강력한 쌍발 엔진에서 추출한 에너지를 레이저 발사 전용 전력으로 변환하는 독자적인 전력 제어 알고리즘을 확보해냈습니다. 이는 전투기가 단순히 미사일을 실어 나르는 플랫폼을 넘어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를 파괴적인 화력으로 전환하는 살아있는 에너지 병기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상승 단계에서 이를 빛의 속도로 요격하여 무력화하는 능력은 우리 군에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사일 만능주의의 시대에서 벗어나 빛으로 하늘을 지키는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방패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우리 기술로 빚어낸 KF-21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혁명적인 무기 체계가 실제 공중전에서 어떤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인 운용 전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고 하늘을 가르는 모습은 단순한 무장 추가 이상의 기술적 성취이자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전투기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전 세계 항공공학계가 꿈꾸는 난제 중의 난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무기가 파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0kW 이상의 출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전력 소모를 전투기라는 작은 플랫폼이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KF-21R은 개발 초기부터 확장성을 고려한 모듈형 설계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미래 무기 체계의 수용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KF-21의 심장인 두 개의 F-4 엔진은 동급, 기종 대비 여유로운 전력, 추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고출력 레이저 가동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연구진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에너지를 강력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를 레이저, 발진기까지 손실 없이 전달하는 전력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행 중 발생하는 공기 저항과 진동 속에서도 레이저 빔의 초점을 수 킬로미터 밖의 표적에 고정시키는 정밀 타격 기술은 우리 군의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무엇보다 KF-21 블록 3 단계에서 실현될 레이저 무기 운용은 미사일 장착 수량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기존 전투기들은 날개 아래 하드포인트에 장착된 미사일을 모두 소모하면 기지로 복귀해야 했지만 레이저를 장착한 보라매는 전력이 공급되는 한 무한한 타격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적의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승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어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기술진이 완성한 액추에이터와 아이언 버드 기술을 통한 비행 제어 안정성은 고출력 레이저 발사 시 지체에 전달되는 미세한 영향을 완벽히 제어하여 명중률을 극대화합니다. 경쟁 기종인 터키의 칸 전투기가 기체 진동 문제로 전면 재설계라는 뼈아픈 실패를 겪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 시제기 단계부터 완벽한 비행 안정성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러한 기초 설계의 탄탄함 덕분입니다. 또한 항공기용 레이저 무기는 적 전투기의 레이더나 저고에선 탐색 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전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우리 조종사의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레이저로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이 기술은 현대 공중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비결이 됩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히 해외 기술을
조립하는 단계를 넘어 세계 최초로 공대공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8년에 걸친 형상 설계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보라마에는 이제 빛의 날개를 달고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첨단 국방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흘린 땀방울이 응축된 이 레이저 한 줄기는 곧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는 가장 견고하고도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성과가 주변국과 라이벌 국가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통해 레이저 무기라는 꿈의 기술을 현실로 구현해 나가는 사이 세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경쟁 기종인 터키의 칸 전투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기술 강국의 자부심과 동시에 국방 개발에서 기초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터키가 야심차게 공개했던 칸 전투기는 최근 기체 높이를 1m 낮추고 전체 길이를 줄이는 전면적인 재설계 작업에 돌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초기 설계 자체가 비행 시 발생하는 치명적인 진동과 공기역학적 불균형을 견디지 못했다는 설계 실패의 방증입니다. 터키는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시제기를 완성했다고 선전하며 세계 5번째 스텔스기 보유국이라 자부했지만 실상은 내부 무장창과 핵심 전자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정치적 용도의 시제품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번 아덱스 전시회에서 터키 관계자들이 한국의 카이 부스를 찾아와 KF-1의 고기동 성능을 제어하는 액추에이터 기술과 지상시험 장비인 아이언버드 기술 이전을 간곡히 요청했다는 사실은 양국 간의 기술 격차가 이미 넘기 힘든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KF-21 한 대를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무려 8년 동안 30가지가 넘는 기체 형상을 설계하고 250회 이상의 풍동 시험을 거치며 아주 미세한 진동 데이터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인내와 데이터의 축적이 있었기에 KF-21은 첫 비행부터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뽐낼 수 있었고 이제는 레이저 무기라는 차세대 무장까지 통합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반면 터키의 칸은 외형은 스텔스기와 닮았을지 몰라도 내부 장비의 60%가 모형 수준이며 핵심인 엔진조차 미국제 의존도를 낮추지 못해 수출 길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도네시아가 왜 다시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인도네시아는 터키와의 협력이 불확실성만 키우자 지난 10월 프라보워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KF-21 프로젝트 재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갖춘 한국과의 손을 다시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방 기술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선동적인 구호가 아닌 수천 명의 연구원이 밤을 새워 분석한 데이터와 시행착오의 기록 위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정직한 과정을 거쳐왔기에 터키가 실패한 그 자리를 흡수하며 아세안 시장의 유일한 4.5세대 전투기 공급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단순히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아니라 레이저와 AI 기술이 완벽히 조화된 한국의 보라매를 진정한 차세대 전투기의 표준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걸어온 이 길은 결국 기술 자립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꿈꾸는 미래의 공중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는 그 정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려나가는 미래의 하늘은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가 적을 상대하는 차원을 넘어 AI와 무인 체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네트워크 전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서 있는 KF-21 보라매는 이제 4.5 세대를 넘어 5.5 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로 향하는 문턱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인 멈티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대의 유인 전투기가 여러 대의 무인 가오리형 스텔스기들을 마치 수족처럼 부리며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방식입니다. 무인기들이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고 적의 레이더망을 먼저 무력화하거나 미사일을 대신 소모하게 만드는 사이 유인기인 KF-21은 안전한 거리에서 전장 상황을 통제하며 최종 타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전술이 가능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AI 자율 비행 기술과 초고속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독자 엔진의 국산화율이 55%를 돌파하며 2030년대 이후에는 순수 국산 엔진을 장착한 완전한 독립 기체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엔진에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레이저 무기에 공급하고 동시에 기체 전체의 열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자립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유례없는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 체계에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공하는 기술이 단순히 강력해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신뢰와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가 엔진과 핵심 부품의 수출 통제에 묶여 해외 시장에서 고전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엔진과 항전 장비의 열쇠를 쥐고 있기에 그 어떤 국가보다 유연하고 강력한 수출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터키의 부진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기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미 우리는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KF-21 파생형 모델의 수출 타당성을 검토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며 뒤를 쫓던 추격자였지만 이제는 레이저 무기와 AI 기술을 결합해 세계 공중전의 표준을 다시 쓰는 선도자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 하나하나가 곧 세계 무기 체계의 이정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국방 기술이 단순히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축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보라매는 좁은 한반도의 하늘을 넘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가장 진화된 형태의 국방, 과학 기술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취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없어 서러움을 겪고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들여오며 눈치를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KF-21 보라매와 세계 최초의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는 그 모든 서름과 한계를 이겨낸 대한민국 국방의지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데이터와 기술적 성취는 단순히 기계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밤을 지새운 연구원들의 헌신이며 다시는 우리 하늘을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철과 에너지가 모여 날개를 만들었지만 그 날개를 실제로 들어 올린 것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의 자리에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레이저의 빛 한 줄기가 적의 위협을 가르고
보라매의 엔진 소리가 영공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술 독립의 시대가 왔음을 실감합니다.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진화할 AI 기술과 무인 체계 통합을 통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벽의 방위력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우리 조종사들이 가장 안전한 하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국방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가슴 뜨거운 자부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술진이 써내려가는 이 위대한 서사시에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더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보라매가 전 세계의 하늘을 주도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국산 무기의 진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만듭니다.